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훈입니다. 정선군이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2020년 7월 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했습니다. 버스 회사에 손실 보존금을 지원하던 방식과 비교하면 지출 예산은 늘었지만 실제 운영이 개선됐고 서비스도 좋아져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정선 농협 앞 버스 정류장. 운행 노선이 많고 스마트 승강장에 도착 안내 시스템이 잘 돼 있어 이용객이 많은 곳입니다. 주민들은 정선군 버스 완전 공영제가 시행되면서 버스를 더 자주 이용한다고 말합니다. 1,000원 단일 요금제와 노약자 무료 이용 카드 발급 등 교통비 부담이 줄면서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거리상으로 따로 돈을 100원짜리 붓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1,000원만 멀리 가다 1,000원만 내면 가니까 좋지요. 정선군은 2020년 7월 도내에서 처음으로 버스 완전 공영제 와와버스를 도입했습니다. 버스 회사를 인수해 정선군이 직영하면서 기사들의 고용이 승계됐고 신규 고용으로 일자리도 창출됐습니다. 완전 공영제가 시행된 이후 운행하는 버스 대수가 늘고 운행하는 노선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승객도 크게 늘어 2020년 33만 9천 명에서 지난해는 86만 5천 명이 와와버스를 이용했습니다. 버스 직영에 드는 예산은 55억 4천여만 원으로 28억 원가량이던 손실보전금 규모보다 크지만 유류비, 인건비 등 운송 원가를 따지면 순수 버스 운영비는 16%가량 줄고 서비스는 대폭 개선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코로나 이후 노선이나 운행 시간대를 이용객 수요에 따라 일부 확대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버스 도착 안내 시스템이나 정류장 편의시설 확대 요구도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시간표만 붙여놓으니 그 시간대에서 딱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타고 오니까 겨울에는 막 얼어 죽을 판이지 뭐. 정선군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쯤 버스 운행을 일부 조정할 방침입니다. 이용객 수요가 적은 곳은 줄이고 많은 곳은 확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객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공영제 시행 시기가 그때 코로나 시국하고 맞물렸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노선을 가지고 지금껏 이제 계속 운행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아무래도 노선 개편이라든가 운행 시간 조정 이런 거를 좀. 강원도 내 지자체마다 버스 적자 노선이 늘고 지원금 부담이 커져 대안을 고민하는 가운데 정선군 와와버스 완전 공영제 모델의 성과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영랑호 부교 철거와 관련해 속초시가 공유재산 심의 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존치와 철거 문제로 시의회 내부에서 합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아 의원 간담회조차 파행을 빚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속초시가 지난 18일 올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놓고 의원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2시간이 지난 릴레이 회의 도중 종종 고성이 들린 가운데 의원들은 어두운 얼굴로 회의장을 나옵니다. 지난 7월 법원은 영랑호의 수질 및 생태계 환경의 회복을 위해 부교를 철거하고 신속히 이행하라고 강제 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의회 내부 논의는 아직 부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추진된 영랑호 부교는 당장 철거할 수도 존치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주민 대상 공청회 개최가 2차례 모두 취소된 상황에서 다른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는 걸로 결정을 지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의 철거는 주민 의견 수렴이 필수라는 겁니다. 다음 주 예정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의에서 영랑호 부교 철거 안건은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만 철거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만일 이거를 부결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또 내년에 다시 한번 또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주민 의견을 들어야만 한다는 시의회. 재판부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속초시 간에도 의견 대립이 이어지면서 영랑호 부교 철거 문제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미역이나 김 같은 해조류는 지구의 탄소를 줄이고 어민들의 소득도 늘릴 수 있는 수산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주로 남해안에서 생산되던 미역 양식을
강원도 동해안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사천면 앞바다 100m 길이 정사각형의 모양을 이룬 부표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강릉시가 시범 사업으로 조성하는 미역 양식장입니다. 어민들은 양식장 모서리의 밧줄을 3가닥씩 엮습니다. 밧줄에는 부산 기장군에서 양식으로 키우던 미역이 감겨 있습니다. 강원 지역의 미역 양식은 지난 2021년 강릉 강문 해역에 이어 2번째입니다. 당시 부산에서 온 민간업체가 양식에 성공한 뒤 이번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양식 미역이 바다에 잘 적응한다면 내년 봄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어민들은 미역 양식이 새로운 소득 자원으로 자리를 잡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2개월만 지나면 생산 결과가 나온다 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올해 사천면을 시작으로 3곳에 더 미역 양식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문, 경포사근진, 정동진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해역 특성에 맞는 해조류 종자를 양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그러나 동해에서 미역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남해보다 상대적으로 파도가 강해 미역이 양식장 바깥으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양식 미역은 지난해 기준 전남에서 96%, 부산 2.3% 등 주로 남해안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강원 동해안의 거친 환경에 잘 적응할 미역 품종을 찾도록 연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이미 6품종의 미역을 개발해서 동해안 지역 특성에 알맞은 미역 품종을 선발하는 것은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는 이번 미역 양식의 성공 여부에 따라 내년에 양식장 확대 규모를 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고성군이 대북 전단살포에 대비해 거진읍과 현내면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북 전단살포 관계자의 출입이 통제되며 물품 준비와 운반 등 대북 전단살포 관련 행위가 모두 금지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거진읍과 현내면은 납북자 가족 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납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살포를 예고한 지역입니다. 정의당 강원도당과 경기도당이 대북 전단살포 관련 지자체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과 경기도당은 성명을 내고 북한이 대남 오물 쓰레기 풍선으로 도발하는 가운데 납북자 가족 모임이 고성 지역에서 대북 전단살포를 예고했다며 이는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무책임한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안에 떠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 인근 농민과 상인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진태 도지사가 강원도의회 시정연설에서 춘천에 추진 중인 행정복합타운을 거론했습니다. 도정 내년 예산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서 특정 사업을 언급한 건 이례적인데요. 초기 단계부터 각종 우려가 쏟아지자 도의회 협조를 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30년 완공 예정인 강원도 행정복합타운. 140개 축구장을 합친 부지에 아파트와 상업 건물, 행정기관을 짓는 춘천 신도심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김진태 지사가 도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 사업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부는 300만 평으로 조성했는데 우리 도가 그 10분의 1인 30만 평을 조성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원도청을 비롯한 법원과 검찰청 이전으로 행정복합타운 토지 분양이 절반 가까이 된 거라며 626억 원의 수익을 예상했습니다. 또 이 개발 사업을 통해 부실 공기업인 강원개발공사가 독자 생존하게 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이더라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고 나서 얻은 것은 자신감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시선은 여전합니다. 강원개발공사가 행정복합타운 부지를 개발해 1조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마련하겠다지만 부동산 침체 상황에서 분양 완파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용역 보고서에도 토지 98%가 분양돼야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을 걸로 분석됐습니다. 분양에 실패할 경우
자칫 수천억 원의 빚을 남긴 제2의 알펜시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들어차서 분양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기대, 희망사항이죠. 그게 안 됐을 때는 빈, 폐허된 도시가 되는 거죠.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이미 887억 원의 현물 출자를 받은 강원개발공사는 또 1,600억 원의 공유재산을 출자받아야 합니다. 결국 도민혈세가 투입되는 건데 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강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밀어붙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며 도청 신청사만 짓고 행정복합타운은 백지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행정복합타운 개발 사업은 2022년 김진태 도정 출범 직후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경찰이 최근 직권남용 의혹과 관련해 원주시청 곳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공무원들은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가운데 정작 원광수 시장은 묵묵부답,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원주시 상하수도 사업소의 직권남용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수도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로 경찰은 상하수도 사업소를 시작으로 회계과 시청 비서실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담당 과장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업체와 사용한 별도의 휴대폰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혐의 입증에 상당 부분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찰이 시장 최측근 인사인 전 비서실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의 칼날이 사실상 시장을 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뒤숭숭한 상황에 시민들의 행정 신뢰도는 떨어지고 특히 공무원들은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주시청 한 공무원은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못하니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조직이 붕 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시장과 최측근 쪽에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터지는 상황이니까 시장의 중점적인 사업에 관련해서 하는 업무들을 서로 다 맡기 싫어하는 그런 꺼려하는,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이 이런데도 원광수 시장은 수개월째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으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박수받는 자리는 누구나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책임을 지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시장님, 이제는 시민들 앞에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든 해명이든 시민들에게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십시오. 흔들리는 리더십, 위기의 원주. 36만 시민과 2,000명의 공직자들이 원광수 시장의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도와 부산시, 울산시,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동해안 고속철도시대 비전 선포식을 열 예정입니다. 강원과 부산, 울산, 경북의 광역단체장들은 삼척포항 고속철도 개통을 기념해 삼척역에서 새로운 동해안 철도시대 비전 선포식과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개최 시기는 오는 26일쯤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4개 시도는 같은 날 강원연구원을 포함한 정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마련해 동해안 철도시대 대응 전략도 논의합니다. 양양군 의회가 동해 북부선 철도공사에 양양구간 공사 현장에 지역 건설 장비를 우선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냈습니다. 양양군 의회는 양양 지역에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 총 947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돼 있지만 현재 지역에 대규모 건설 공사가 없어 건설 경기가 침체하고 있다며 동해 북부선 양양 지역 3개 구간에 지역 건설 장비를 우선 사용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건의했습니다. 동해 북부선 철도건설공사는 2027년까지 강릉에서 고성 제진을 연결하는 총 9개 공구 111km의 구간으로 양양 공사 구간 43km에 9,339억 원이 투입됩니다. 동해 망상 1지구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강원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난한 혐의로 동해시 공무원을 포함한 3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동해경찰서는 이들이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7월 동해시 일대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현수막을 부착한 단체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 수사가 진행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릉시는 2025년도 총 예산안 규모를 1조 4천억 원대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0.8% 120억 원 늘어난 1조 4,418억 원으로 일반 회계는 1조 2,797억 원, 특별 회계는 1,62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강릉사랑 상품권 발행 67억 원, 강릉형 일자리 지원 사업 21억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58억 원, 강릉 남부권 수영장 건립 50억 원 등입니다. 특히 최근 인공분수 설치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관련 사업비가 포함된 경포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 90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거쳐 다음 달 13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삼척시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한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강원 테크노파크와 함께 모두 14억 3천만 원을 들여 수소산업 맞춤형 시제품 제작 지원과 수소산업 관련 성능검사, 수소 관련 제품의 판로 개척 지원 등 다양한 수소기업 육성 지원 정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수소산업에 대한 수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소멸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오늘부터 국도 35호선 삼수령 터널 구간을 다시 개통했습니다. 삼수령 터널 구간은 도로 파손과 침하로 인한 사고 우려 때문에 지난해부터 총 사업비 49억 원을 들여 진입로 구간을 보강하고 다리를 새로 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관계부서, 감리 책임기관 등과 최종 점검을 마쳤으며 앞으로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태백시의회가 제28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합니다. 태백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태백시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보건소와 농업과 등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벌인 뒤 다음 달 19일까지 내년도 예산심의와 조례심사도 실시합니다. 정성군 의회 제302회 정례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4일간 운영됩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늘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정선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이어 다음 달 4일부터 12일까지 2025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심의가 진행됩니다. 또 정성군 평생학습관 등 민간 위탁 동의안과 2025년 공공형 계절근로자 숙소 건립, 정성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등이 심의 의결됩니다. 태백시 황지고등학교가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 2.0 3차 공모에서 조건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황지고는 창의 융합 인재교육, 학교와 지역 연계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위원회에 추가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자율형 공립고에 선정되면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이 부여되며 5년 동안 매년 2억 원씩 지원됩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 2월 춘천고와 원주고, 상동고가 자율형 공립고에 처음으로 선정됐으며 지난달 화천고에 이어 이번에 황지고가 조건부로 선정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학교 전자칠판 보급 사업에 재추진 움직임을 놓고 시민사회와 교육단체, 일부 정치권에서 전액 삭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교육연대와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정의당, 강원도당은 전자칠판은 사업 자체의 부당성으로 도의회에서 2차례 전액 삭감된 예산이라며 최근 행정사무감사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질타받아 현재 교육부가 감사를 검토 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